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강릉시의회가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내세운 논리는 조례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정안까지 만들어 재발의했지만 끝내 부결시켰는데 다른 지역 관련 조례들과 비교해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법 예고 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얼마를 어떤 예산으로 줄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셋째, 다른 시군은 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강릉시는 시장이 직접 지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짧았던 것에 대해 강릉시는 빠른 지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넣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만약에 20일 다 했다 그러면은 이번 회기에 어제까지가 이번 예고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릉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쓸지 정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0만 원 강릉페이로 지급한다고 하는 그 내용 맞나요, 이게? 10만 원이라는 내용은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하셨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금액에 대한 지시사항은 받은 건 없고. 강릉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잠정적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 지급할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과장해서 반대했습니다. 시장님이 얼마를 언제 어떻게 줘라 이러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만 원씩 주면은 210억, 100만 원씩 주면 2,100억, 뭐 한 1,000만 원씩 기분 좋아서 이번에 진짜 강릉 시민이 어려워 1,000만 원씩 줘 이러면은 우리가 2조 1,000억을 지급을 해야 돼.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의원들은 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김중남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정말 모두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을까? 8월 4일 기준 도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5곳. 지난해 2월 정선군을 시작으로 7월 고성군, 9월 인제군, 올해 1월 횡성군, 6월 속초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차례로 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군, 인제군, 속초시는 시장과 군수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고성군과 횡성군은 군수가 판단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엔 군수가 최종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5개 시군 모두 결정권은 지자체장이 갖는 구조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조례를 제정한 속초시는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양극화와 서민 경제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부적인 어떤 경제 순환 시스템을 좀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지자체 장과 우리 의회가 손을 맞잡고 추진 과정에서 혹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반대하거나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다 한뜻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슷한 내용, 비슷한 문구의 조례를 그것도 수정안까지 마련해 제정하려던 강릉시의 계획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강릉 시민들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이른바 극한 폭염 속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요령은 이제 익숙한데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무더위 쉼터로 이동할 수 없고 집 안에 에어컨이 없는 취약계층에겐 이런 안전 요령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원주의 임대 아파트. 홀로 지내는 85살 송길자 할머니 얼굴 곳곳에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이른바 극한 폭염 속에서 송 할머니가 가진 냉방기라고는 벽걸이 선풍기 한 대, 또 다른 선풍기가 더 있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비닐로 꽁꽁 싸매두었습니다. 사실상 문을 열고 오래된 선풍기를 트는 게 여름나기 전부이다 보니 집안 온도는 찌는 듯한 바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애들도 있고 하면은 저기 하지만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안 켜서 좀 전략해서
돈 같은 거 들어갔길래 그래서 저기가 되는 거죠. 원주에서 혼자 살거나 몸이 불편한 고령층 3,400여 명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지만 폭염과 열대야 속 기력이 급저하되는 응급 상황을 막을 방법으로 에어컨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집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라던가 실제 기온을 집안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냉방기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에 복지관이 나서 후원금으로 에어컨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라대 학생들의 후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종범 할아버지는 기록적 폭염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에서 유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에어컨도 안 받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집에 오면은 딱 이걸 쳐다봐요. 한 28도나 9도 나와요. 그렇게 해도 밖에 있습니다. 훨씬 나아. 지난해 폭염 속 집 안에서 온열 질환으로 이송된 인원은 강원 5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37명. 정부는 38도 이상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 매년 평균 6%인 자택 온열 질환 비율이 12%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냉방기기를 적극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에어컨 없는 취약층에게는 의미 없는 구호일 뿐입니다. 폭염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목숨으로 다치지 않는다. 그 취약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취약한 주민들의 삶의 동선 안에 그 쉼터들이 있냐는 것, 그리고 밤에도 이용할 수 있냐는 것. 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과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등 에어컨이 있는 무더위 쉼터는 2,100여 곳. 밤새 열대야까지 겹치고 있지만 이 중 야간에도 운영되는 곳은 18%인 380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요즘 피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고개를 드는 게 바로 난폭 운전입니다. 김준겸 기자가 고속도로 암행 순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평일 오전인데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피서 차량들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답답한 흐름에 얌체 운전과 난폭 운전이 기승을 부리기 쉬운 때입니다. 7월 말 8월 초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요즘 고속도로 난폭 운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암행 순찰차의 동행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10분 만에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렌터카를 발견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훌쩍 넘긴 시속 140km. 2차 저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들어가는 이른바 칼치기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경찰차 따라서 졸음 쉼터로 안전하게 진입하세요. 속도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에 끼어들기까지. 순식간에 4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 운전자. 벌점 60점, 범칙금 22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이렇게 난폭 운전을 일삼다간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행 가시는 중이셨어요? 네, 오늘 휴가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실 거죠? 네네. 매년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여름철 교통사고만 연평균 1,100여 건으로 8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에 암행 순찰차 종류와 번호판을 공유하는 꼼수까지 등장했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차량을 교체하면서 번호판이 계속 바뀌게 되는 효과, 그리고 이제 차량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잘 변화를 시키도록. 경찰은 남은 휴가 기간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암행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동해시가 시민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열린 시장실을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열린 시장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의 성격과 상담 내용에 따라 상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시청 홈페이지나 비서실을 통한 사전 예약을 거쳐 접수된 안건에 대해 시장과 소관 부서장이 직접 참여하는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한 조치부터 체계적인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여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선정을 위해 시군별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역당 연간 최대 2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최대 5년간 지원받습니다. 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시군이 공모를 추진 중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도시 지역에는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진로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오는 15일 댄싱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원주 문화재단은 올해 축제를 공연과 물놀이를 결합한 도시명 워터 페스티벌로 꾸며 쇼콰이어와 뮤지컬 갈라쇼, DJ 퍼포먼스, 초청 가수 공연 등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물총 이벤트와 포토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한여름 축제 분위기를 더할 계획입니다. 앞서 원주시는 폭염 속 안전성 등을 이유로 축제 개최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문화재단이 계획을 보완하면서 최종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춘천시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춘천 투어패스를 새롭게 개편합니다. 이달부터 춘천 투어패스를 남이섬과 김유정 실내마을, 외국인 관광택시와 소카 등을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남이섬 방문객이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성군이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고성군 AI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젝트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고성군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탐색한 뒤 직접 기념품을 기획해 제작하는 트랙 1과 생성형 AI 도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트랙 2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